안녕하세요. 라니스타일의 라니입니다. 오늘은 이익공유제에 대한 허경영의 일침, 갑자기 허경영이 뜨고 있는 이유, 이거 가지고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라는 말을 했는데요. 얼핏 들어보면 선의로 한 말일지 몰라도 네가 번 돈 내랑 좀 같이 쓰자, 이거랑 뭐가 달라요? 돈 잘 버는 기업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돈을 못 버는 소상공인들에게 나눠주자라는 것인데, 여기가 뭐 공산주의예요? 어떻게 자본주의 나라에서 이익공유제라는 말을 하시는지. 참, 대기업이나 기업체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이익을 보면 본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요. 코로나 자금 그거 다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대기업들이 노력해서 이익을 본 거 가지고 이미 세금 낼 거 다 내고 준조세까지 다 내고 남은 이익을 가지는 건데, 그거 말고 별도로 이익 공유하자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 돕는 건, 이건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그 많은 어려운 소상공인 사람들을 어떻게 다 도와줘요? 이익 날 때마다 퍼줘요? 그럼 누가 회사 차리고 운영을 하겠어요? 대기업이 뭔 죄가 있다고 그걸 해야 되냐고요. 그것도 자본주의 나라에서 차라리 국가 예산 나온 거 그 예산 있는 데서 아껴서 나눠주든가 해야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을 돈 좀 번 기업인들에게 떠넘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체들이 손해날 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럼 자신들 이익 본 거 가지고 기업체들 손해난 거 이익 공유해 줄 건가요? 이익 공유제와 다르게 국가혁명당 허경영 총재님이 주장하시는 국민 배당금은 어떤 것일까요? 18세부터 국민 1인당 150만원씩 주고 코로나 자금으로 한 번에 한해서 1억씩 준다고 합니다. 왜 150만원이냐 하냐면요, 요즘 물가 따져서 1인당 150만원, 부부는 300만원, 이 정도는 있어야 사니까 허경영 총재님은 30년 전부터 이걸 미리 아시고 주장해 오신 겁니다. 가족 4명이 다 성인이라면 월 600이 나오네요. 그리고 총재님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헌법 제1조를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중산층으로서 18세 이상 월 150만원씩 돌아갈 때까지 월 150만원 이상 국민 배당금을 받음으로써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한다. 헌법 제1조로 이렇게 만든대요. 진짜 멋지지 않나요? 기성 정치인과 너무 대조되지 않나요? 지금까지 이런 정치인이 있었나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어릴 때 온갖 고생 다 하고 힘들게 사셨던 분이시라 국민들의 고충을 몇십 년 전부터 아시고, 이렇게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애쓰시는데 참 너무 감사하네요.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한 후보들과 비교해 보면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안철수 후보 공약은 손주 돌봄 수당으로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나경원 전 의원은 월 2, 3만원대 원어민 교육 제공을 발표하셨고, 타 후보들은 전부 허경영 총재님 공약을 모방하는 거에서 그칩니다. 요즘에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여야가 신공항 어쩌고 저쩌고 그거 가지고 난리도 아닌데, 신공항이랑 국민들 실질적인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 신공항 그거 하면 국민들 삶이 나아진대요. 하지만 허경영 총재님은 30년 전부터 삼상 공약을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계십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판단해보세요. 허경영 총재님의 서울시장 출마 공약은 재산세 폐지, 그러니까 집 살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세, 그 외에는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자동차 보유세 폐지, 이것도 기름 넣을 때 세금이 들어있고 주행세만 내면 되지 왜 보유세 받냐고 하십니다. 재산세와 자동차 보유세를 안 내게 함으로써 국민들 부담 덜어주신다고 했어요. 안철수 후보는 애 가진 부모 타겟팅으로 월 20만원 주는 공약 내놨고, 나경원 전 의원은 아이의 교육에 대한 부모님들을 위한 2, 3만원대 공약 내놨지만,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서울 시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폐지와 자동차 보유세 폐지, 그리고 서울 경기도민에게 특급수 공급,
그리고 또 예산 70% 아껴서 국가에 반납해서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이 되면은 지방 예산 줄여가지고 국민 배당금 줄 거기 때문에 보유세 폐지해서 서민들 증세 부담 덜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마시고 있는 수돗물은 팔당댐에서 공급되어서 내려오는 물이라고 합니다. 홍수가 나면 주변에 쓰레기가 엄청 들어오고 팔당댐 호에 쓰레기가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물이 70% 정도가 오염됐다고 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물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벌레 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로 목욕을 하면 벌레 알들이 구멍이란 구멍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 썩은 팔당댐 물을 깨끗한 산에서 내려오는 청평댐에서 물 정수해서 특급수로 바꿔주시겠다고 합니다. 공약 자체가 국민들 마음에 쏙 드는 공약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말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익공유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이익공유제란 코로나를 맞아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기업의 이익을 이익공유제를 통해 피해계층과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로나를 맞아 호황을 맞은 마스크 업체들의 이익을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계층과 나누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이익공유제가 공산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 이익공유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국민배당금과 이 이익공유제는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인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익공유제는 예. 헌법에 위배되는 거지. 말도 꺼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식을 가지고 예. 어떻게 정치를 한다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 이익공유제라는 말은 네. 그 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익이 많이 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어. 네, 그렇죠. 세금은 국가가 걷어 가지고 네. 국가가 국민과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세금과 그럼 지금도 준조세가 뭐냐면은 뭐 산재보험이나 여러 가지 국민연금이나 이런 게 준조세거든. 네. 그렇잖아. 의료보험이나 이런 준조세, 저 세금 말고도 준조세가 많이 있단 말이야. 네. 그거다가 또 그 세금 다 내고 준조세까지 다 내고 그 나머지 또 돈에서 또 이익공유제가 나오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야, 그거는. 공산주의지.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익공유제라는 언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공영제는 있을 수 있어, 공영제. 내가 연애공영제, 출산공영제, 결혼공영제 하잖아. 네. 공영제는 민간인이 할 수 없는 능력을 애들이 50이 돼도 부모가 결혼을 마음대로 못 시켜. 네. 그래, 그러면 국가가 도와주면 서로 좋은 윈윈이 된단 말이야. 네. 근데 이익이 났다 해서 마스크 업체가 그 이익이 났다 해서 다른 지금 적자본 영세상공인으로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그 마스크 업체가 돈 그걸 가지고 놀아서 가진 이익 공유를 한다. 그러면은 삼성에 이익 난 거를 전부 다 그러면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려. 배당이라는 제도가 없어지잖아. 네. 그 이익 공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익만 창출하면 계속 나눠주고 퍼줘야 되는. 퍼져버려야 되니. 그러니까 그러면 주식회사라는 것이 전부 문 닫아야 돼요. 자칫 자본시장 배당금도 못 주는데 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익 공유제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 그거 되나 말이야. 그럼 총재님께서는 과거 예전부터 국민배당금을 주장해 오셨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굳이 이게 5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고 예전부터 딱 150만 원을 이렇게 옛날부터 왜 150만 원이냐? 예. 내가 대통령 될 때쯤 되면 국민 한 사람 부부가 300은 있어야 살아. 그러니까 내가 150만 원을 정한 게 맞지. 둘이 합쳐서 300은 받아야 좀 간신히 살만한. 중산층이 되는 거야. 중산층 기준이 돼. 그리고 우리 헌법에 앞으로 헌법 1조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거 없애버려. 네. 이제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옛날에 1940년대 이럴 때 하는 소리야. 네. 이제는 이데올로기가 반백이 주는 시대가 아니야. 이데올로기는 헌법에서 빼. 네. 제1조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중산층으로서 18세 이상 매월 150만 원씩 돌아갈 때까지 150만 원 이상씩 국민배당금을 받음으로써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한다. 이게 헌법 1조예요. 또한 총재님께서 서울시장을 위한 공약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짧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재산세가 폐지해요. 재산세.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재산세를 내는 거는 이제 없어요. 지금 재산세는 월세 개념이야. 네. 자기 집 가지고 월세를 내라는 거예요.
세금 낼 거 다 내고 양도 취득세 내고 샀는데 네. 자기 집에 재산세가 1년에 계속 나오면 그게 월세지 뭐예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유세 폐지. 자동차세 나오는 게 이제 고지서. 네. 그것도 폐지야. 그 기름 넣을 때 세금이 들어있어. 주행세. 네. 그 주행세만 내지 왜 보유세를 받노? 또 뭐 물을 바꿔주신다 하셨는데 그래 그건 물 턱없어. 팔당댐 물은 예. 물에는 알이 많아. 눈에 안 보이는 알이. 배추를 씻는다고 물에다 수돗물에 씻으면 오히려 거기 미생물 알이 팔당에서 오는 그 물에 네. 벌레 나오는 거 봤지? 아, 그 네. 벌레 알들이 바글바글 배추에 달라붙어. 씻었는데 그러니까 더 그거 더러워지는 그걸 거예요. 여자들이 모여가면 구멍마다 그름이 들어가. 아이고. 세수하면 기로 들어가고 전부 뭐 아랫도로 들어가고 다 들어간단 말이야. 네. 뭐 항문으로 들어가고 다 들어가. 그러면 이런 물을 써가지고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물에 있는 그 알들, 네. 그 눈에 안 보인다. 그것들이 있으니까 물 속에서 버러지가 나오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팔당물은 이미 오염이 네. 나는 됐다고 봐. 네. 물 속에 70% 이상이 설러지야. 그리고 또 그 홍수가 오면은 주변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엄청 더.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밑에가 쓰레기. 그러니까 예. 팔당댐 자체가 밑에가 쓰레기통이야. 아이고. 그걸 바꾸시겠. 그러니까 저 청평댐으로. 오. 북한강은 그거는 남한강은 700리를 거슬러 올라오잖아. 충주에서. 700리를 논밭을 거쳐서 공장지대를 거쳐서 올라온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 물은 완전히 농약 덩어리야. 아. 근데 설악산하고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잖아. 네. 파라오하고 네. 저기 소양강댐 네. 또 춘천댐 그 춘천댐이나 청평댐 그런 물들은 산악지대에서 내려와. 네. 그거는 논밭이 없어 거의. 그러니까 그 물은 깨끗해요. 네. 근데 충청도 쪽에는 축사가 많아. 네. 그 축사를 거쳐서 막 돼지똥, 소똥 해가지고 막 논에 전신에 논에서 내려오는 그 농약에 오염된 물이 서울로 온단 말이야. 근데 북한강은 전체 산지야. 네. 산에서 금강산,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대로 내려오니까 깨끗해요. 네. 그거를 정수해서 주면 턱급수야. 와, 그 물을 서울 시민들에게 주겠다. 아니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네. 그러니까 그거 다 경기도와 인천시와 서울시가 콘소시엄을 해가지고 물을 옮기는 거예요. 돈은 안 들어가 얼마. 같이 돈 내도 되겠네요. 팔당댐 공사를 네. 팔당댐 치수원을 올리자 이거야. 네. 저쪽 춘천 쪽으로. 예? 네. 그래도 가능하면 파라오하고 네. 소행강댐하고. 네. 그런 데가 좋잖아. 네. 파라오하고 소행강댐은 춘천 시민들의 오수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춘천댐이나 청평댐은 춘천 시민의 오수가 일부 들어온다고. 네. 그러니까 저 소양강댐하고 파라오는 도시가 없어요. 공장도 없고 네. 그냥 산속에서 내려오는 물이야. 네. 그 평화의 댐하고 파라오는 평화의 댐하고 파라오 물은 순수한 금강산 물이라. 네. 또 이쪽에 소양강 댐은 설악산 순수한 설악산 물이라. 네. 그걸 받아가지고. 그다음 저 인제 원통에 오숭아를 묻어가지고 인체 원통의 모든 물은 한강으로 들어가지 않게 소양강으로 안 들어가게 물길을 네. 하우스 종말 처리장을 만들어서 네.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야. 그러니까 완전 맑은 물, 농약 없는 물을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먹어야 돼. 우리 국민 건강 면역이 엄청 좋아져. 나는 이것을 하나 실천하겠다. 와. 돈 많이 안 들어간다. 야. 뭐 수도관 있겠다. 네. 그거 호수 갖다 묻는 그거 많이 안 아무것도 들어요. 아니야. 야, 그럼 뭐 수도권에 들어가는 물 좋은 물로 바꿔주시고 뭐 나는 그거 하나만 딱 해. 네. 그 다음에 서울시 모든 선심성 공사, 네. 전시행정 다 스톱이야. 시민단체 지원도 다 스톱이야. 네. 예산 들어가는 거는 전부 스톱이야. 딱 물 하나만 바꾸시겠다. 물 하나 딱 바꾸고 그거를 국가에 반납시켜. 남는 예산은 지방 예산. 그걸 얼마를 반납했느냐? 네. 이게 내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거야. 국민들한테 뭐 찔끔찔끔 주는 거 없어.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 누구를 뽑아야지 생각해보세요. 허경영 총재님의 30년 전부터 주장해오신 3.3 정책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들을 살리는 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철 다가오니 선심성으로 찔끔찔끔 몇 푼 주는 거 표 얻기 위해 지들 밥그릇만 챙기는 국회의원들 자기네들 월급부터 나누자고 하면 안 할걸요?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시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국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개선시켜줄 인물을 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시고 서로 펴엎기 위해서 국민들 삶이랑 상관없는 도움이 안 되는 정치인 찍는다면 정말 답이 없어요. 허경영 총재님이 아닌 다른 분이 되신다면 눈에 안 보이는 벌레 나오는 물 계속해서 먹어야 되고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데 돈 못 벌어도 세금 많이 내고 자동차 보유세 내고 재산세 내고 고생 더 해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안 내도 될 세금 안 내고 낼 세금만 내고 급수 깨끗한 물 마시고 싶어요. 허경영 총재님 서울시장 출마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총재님의 3.3 정책만이 국민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출마하셔서 꼭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저는 허경영 총재님을 억수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허경영 총재님 사랑합니다. 허경영 총재님 진가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유튜브 방송은 허경영 TV, 허경영 강연, 허경영 강연짤, 본좌 스튜디오, 국가혁명당 이렇게 5개 채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라니스타일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만나요. 감사합니다.